지금 밥 먹고 바로 칫솔부터 드는 습관. 60대 이후엔 치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구강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인데요. 성실함 때문에 치아 목이 패이고 시림이 시작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평생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하루 3번 닦으라는 303번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어느 순간부터 찬바람만 스쳐도 이가 시리고 사과 한 입 베어물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식사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열심히 닦던 분인데 어느 날 냉면 국물 한 모금에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이 조금씩 패여 있고 그 안쪽 상아질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죠. 오늘 영상에서 딱 2가지만 바꾸면 남은 치아 수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닦는 타이밍이고 둘째는 닦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한 달만 지나면 입안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요즘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전 74세 김영수 님이 제게 오셨는데요. 평생 303셉 습관을 지켰다고 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끝나면 3분 안에 화장실로 가서 3분 동안 꼼꼼하게 닦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바람만 스쳐도 시큰해서 밥 먹는 게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치아와 잇몸 경계가 패이고 보호층이 얇아진 흔적이 보였어요. 본인은 성실하게 관리했는데 왜 이런지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밥 먹고 얼마나 빨리 닦으시냐고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닦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백 효과 있는 치약을 쓴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식사 직후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특히 과일이나 식초 들어간 음식, 커피 같은 걸 드시면 더 심해져요. 이때 치아 표면이 잠깐 부드러워지는데 그 순간에 칫솔로 문지르면 보호층이 조금씩 깎이는 겁니다. 게다가 미백 치약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더 빨리 닳게 만들죠. 김영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식사 끝나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닦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치약도 부드러운 걸로 바꿔보시라고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찬물도 마실 수 있고 사과도 베어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왜 식사 직후가 위험한지, 어떤 치약이 치아를 더 빨리 닳게 하는지,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60대 이후 치아를 조용히 깎아먹는 구강관리 습관 6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입안 pH가 떨어지면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특히 과일이나 토마토, 식초 들어간 음식, 탄산음료, 커피 같은 걸 드시면 더 심해지죠. 국내 한 치과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식사 직후 10분 동안은 치아 표면이 평소보다 약 30% 정도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보호층인 범낭질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67세 박정희 님도 그랬어요. 평생 밥 먹자마자 바로 닦으셨는데 50대 후반부터 시림이 시작되더니 60대 들어서는 치아 목 부분이 움푹 패이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충치도 없고 깨끗한데 왜 이렇게 시린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어요. 식사 끝나고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닦아보시라고요. 그 시간 동안 침이 분비되면서 입안이 다시 중성으로 돌아오거든요. 처음엔 찝찝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적응되고 한 달 지나니까 시린 게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식사 후 몇 분 안에 양치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백 치약이나 알갱이 들어간 치약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 들면 치아가 누렇게 변하니까 하얗게 만들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백 치약 대부분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실리카나 탄산칼슘 같은 성분인데 이게 치아 표면을 갈아내면서 색소를 제거하는 원리거든요. 젊을 때는 범낭질이 두껍고 튼튼해서 괜찮은데 60배 넘어가면 이미 많이 얇아진 상태예요. 여기에 연마제로 계속 갈아내면 오히려 더 노랗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낭질 밑에 있는 상아질이 노란색이거든요. 겉을 너무 많이 깎으면 그 색이 비치는 거죠. 게다가 시림은 더 심해지고요. 제가 관찰한 72세 이경숙님은 미백 치약을 3년 넘게 쓰셨는데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변했어요. 알고 보니 범낭질이 너무 얇아져서 상아질 색이 다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치약을 부드러운 제품으로 바꾸고 칫솔질도 살살 하라고 했더니 몇 달 지나서 시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색깔은 극적으로 하얗게 안 됐지만
편안해진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알갱이 들어간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한다고 광고하는데 사실 그 입자가 잇몸 경계를 긁어내고 치아를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나이 든 치아에는 부드럽고 순한 치약이 훨씬 낫습니다. 힘 들어간 칫솔질 습관도 큰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꽉 주고 옆으로 쓱쓱 문지르세요. 특히 남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힘을 주고 옆으로 닦으면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이 쐐기 모양으로 패이는 쐐기 결손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 치과협회 자료를 보면 과도한 칫솔질 압력이 잇몸 퇴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제가 만난 69세 최동욱 님도 칫솔질 할 때 힘을 많이 주시는 분이었어요. 밥알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꽉꽉 눌러서 닦으셨대요. 그런데 거울 보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나더래요. 그 부분은 범랑질이 없어서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찌릿찌릿하고요. 칫솔모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휘어진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칫솔을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고 힘은 150g 정도만 주라고요. 주방 저울에 칫솔을 대고 150g까지 눌러보면 생각보다 약한 힘이에요. 그 정도로만 닦아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는 게 좋아요. 최동욱 님이 이렇게 바꾸고 2달쯤 지나니까 잇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시림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칫솔질 할 때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마름을 방치하는 습관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물을 씻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안을 중성으로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게다가 약을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는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입이 마르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고 치아가 산성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침 분비가 정상보다 적은 사람은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제가 관찰한 71세 정순자 님도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는데 입이 계속 건조하고 텁텁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했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라고요. 그리고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50% 정도 유지하시라고 했어요.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설탕 없는 자일리톨 껌을 하루 2-3번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돼요. 정순자님이 이렇게 실천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입안이 훨씬 편해지고 구취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물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잠자는 동안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도 치아를 심하게 닳게 만듭니다. 이를 갈면 치아끼리 강하게 마찰되면서 범랑질이 깎여나가요. 심하면 치아가 톱으로 자른 것처럼 날카롭게 패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본인이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이가 시리거나 두통이 있으면 이갈이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한국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에서 약 15%가 이갈이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스트레스나 긴장, 수면 자세 문제가 원인일 수 있고요. 제가 만난 68세 강민호님은 아내분이 밤에 이 가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대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거울로 보니까 앞니가 평평하게 달아있더래요. 이런 경우는 치과에서 마우스피스를 맞춰서 자는 동안 끼는 게 좋아요. 치아가 직접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죠. 강민호님이 마우스피스를 쓰기 시작하고 2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훨씬 편하고 두통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가 유난히 시린 분들은 이갈이를 의심해 보세요. 코골이나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부강 건강에 안 좋아요. 입을 벌리고 자면 밤새 입안이 마르면서 치매 보호 기능이 사라져요. 그러면 세균이 급격히 번식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심하게 나죠. 장기적으로는 잇몸 질환이나 추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대부분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코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수면 자세를 옆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관찰한 73세 송기천님은 코골이가 심해서 항상 입을 벌리고 주무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천장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냄새가 심했다고 하셨어요.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치료를 받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니까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안도 덜 마르고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요. 혹시 아침에 입이 심하게 마른 상태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자는 동안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루 루틴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딱 이렇게만 하면 되는 구강 생존 루틴으로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자는 동안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했기 때문에 물로 헹궈내는 게 중요해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입안 구석구석 헹궈주는 느낌으로 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 끝나면 바로 칫솔을 들지 마시고 물로 여러 번 헹구세요.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대충 씻어내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다른 일 하시면 금방 지나가요. 설거지하거나 옷 갈아입거나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 시간 동안 침이 분비되면서 입안이 다시 중성으로 돌아와요. 그때 칫솔질을 시작하세요. 칫솔은 부드러운 몰을 선택하시고요. 치약은 미백이나 알갱이 같은 거 말고 잇몸 케어용이나 시린이용처럼 순한 제품을 쓰세요. 칫솔을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고 힘을 빼세요. 협 50g 정도의 가벼운 압력으로 위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닦는 게 핵심이에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살살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닦으면 잇몸 경계가 보호됩니다.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해요. 점심은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해요. 밖에서 식사하실 때도 많고 칫솔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땐 억지로 급하게 닦기보다는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구는 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돼요. 화장실 가서 물로 3번 정도 구석구석 헹궈주세요.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해도 세균 번식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여유가 되면 설탕 없는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도 좋아요.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씹으면 입안이 깨끗해지고 입냄새도 줄어들어요. 점심 후에는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커피는 입안을 산성으로 만들고 마르게 할 수 있어요. 커피 마신 뒤에도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수시로 물을 조금씩 마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들기 전 구강 상태가 밤새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칫솔질은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저녁 식사 끝나고 마찬가지로 물로 헹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닦으세요. 저녁엔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으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닦을 수 있어요. 칫솔로 닦을 때 잇몸 경계 부분은 특히 살살 다뤄주세요. 그 부분이 제일 약하고 시린 부분이거든요. 이 사이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너무 억지로 쑤셔 넣지 마시고 부드럽게 넣었다 빼는 정도로만 하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요. 며칠 꾸준히 하다 보면 잇몸이 튼튼해지면서 피가 덜 나요. 저녁 칫솔질 끝나고 나면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치약 성분을 완전히 씻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도 살짝 닦아주면 좋아요. 혀에 세균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쓸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혀가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잠들기 전에는 방 습도를 확인하세요. 겨울철에는 특히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자는 동안 입안이 마르고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50% 정도 유지하면 좋아요.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지키시고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은 비염 스프레이나 코 세척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코로 숨 쉬는 게 입 건강에 훨씬 좋거든요.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마우스피스를 꼭 착용하고 주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돼요. 마우스피스가 치아를 보호해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잠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서 수면이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1시간 전쯤에 물 한 컵 정도만 마시고 그 이후엔 조금씩만 마시는 게 좋아요. 전동 칫솔 쓰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전동 칫솔은 편리하긴 한데 압력 조절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전동 칫솔은 이미 진동으로 닦아주기 때문에 손으로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칫솔을 치아에 가볍게 대기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 세게 누르면 경고음이 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 전동 칫솔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동 칫솔 헤드는 3개월마다 교체해 주시고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고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전동 칫솔도 마찬가지로 식후 30분 뒤에 사용하시고 압력은 최소한으로만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전동 칫솔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아침물 한 컵 마시기, 식후물로 헹구기, 30분, 기다리기, 부드러운 칫솔과 치약 쓰기, 힘 빼고 위아래로 닦기, 저녁엔 꼼꼼하게 닦기, 습도 유지하기, 물 자주 마시기, 이 8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 그리고 깨끗하게 닦으려고 힘주고 문지르는 습관,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 치약 쓰는 습관이
오히려 60대 이후에는 치아를 얇게 만들고 시림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식사 직후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해서 치아 표면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닦으면 보호층이 깎여나가요. 힘을 주고 문지르면 잇몸 경계가 쐐기처럼 패이고요. 미백 치약의 연마제는 범낭지를 더 빨리 닳게 만들어서 결국 더 노랗게 보이고 시려질 수 있어요. 입이 마르거나 이를 갈거나 입을 벌리고 자면 밤새 세균이 번식하면서 치아와 잇몸이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림은 점점 심해져서 찬물은 물론이고 미지근한 물도 마시기 힘들어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배어물기가 무서워지고요.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 보기에도 안 좋고 치료도 복잡해져요. 결국 식사가 즐겁지 않아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서 건강 전체가 나빠질 수 있어요. 치아 하나하나가 빠지기 시작하면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식후 30분만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닦는 습관으로 바꾸면 더 이상 범낭질이 빠르게 닳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힘을 빼고 올바른 방향으로 닦으면 잇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요. 순한 치약으로 바꾸면 시림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물을 자주 마시고 숙도를 유지하면 입안이 건강해지고 세균 번식도 억제돼요. 이렇게 관리하면 지금 남아있는 치아들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웃을 때도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말할 때도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변화가 10년, 20년 후에 치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정한다면 이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 끝나고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구고 30분 기다렸다가 힘 빼고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이것만 해도 내일 아침 입안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좋으면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한 달만 지나도 시림이 줄어들고 잇몸이 편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치아를 조용히 망치는 신호들을 더 빨리 알아채는 방법과 이갈이를 줄이는 실전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치아가 유난히 시린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시림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고 싶으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식후 양치 습관을 바꿀 수 있겠나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